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이제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돈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돈이 되는 농지를 찾아내는 눈, 그리고 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법적 규제를 벗어나는 법만 알아낸다면 그러면 우리도 부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죠. 자, 그런 눈과 용기 키우고 싶으신 분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오늘도 한 단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황이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 그리고 수도권 불패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서울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방송에 나오면서 지금은 서울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울이 지금 오히려 끝물일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부동산 방송 채널 이름이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현재의 부동산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현재의 상태를 알려면은 마찬가지로 과거에 어떤 모습을 거쳐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진단할 수 있어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그 주변에 가장 유명했던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개발 상황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언제 투자했어야 좋았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때와 시기가 있는데 그 때와 시기가 정확히 일자리와 가장 많이 겹쳐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진짜 인구가 느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서울 수도권이 아니었구나. 인구가 답이었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선지안을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 못 잃어, 수도권 못 잃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오늘은 정말 제대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아실 수 있게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요거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투자자에게 성공 투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최근 올해 이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줄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 3기 신도시가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제대로 좀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그 성공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1기 신도시 또 2기 신도시가 어떤 흐름들을 보여왔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자리는
돈을 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어야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일자리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유일하게 AI와 데이터 부분을 이거 주식 방송도 아닌데 그 부분을 신경 쓰는 전문가는 아마 저밖에 없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는데, 자, 세계의 일자리 흐름은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앞으로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가 되는 AI가 대세인 이유가, 자, 산업혁명이 사람이 만들던 시대에서 기계가 만드니까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렇게 비용이 절감되는 게 AI로 인해서 사람을 대체하는, 이제는 아예 이제 전문 지식 있는 그런 인구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로봇과 결합된다면은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 전후로 해가지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을 투자하겠다. 500달러. 이 단위가 진짜 헷갈릴 정도예요. 자, 이렇게 7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있고, 그랬는데 설 동안에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또 AI가 나오면서 이제 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SK가 역전된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가 대거 급락했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돈을 벌려면은 AI 잘하는 기업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IT 혁명이 일어나던 시점에 컴퓨터 기업이 있는 그런 곳이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컴퓨터를 만들 때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이는 화면이나 동시에 데이터 산업들이 크면서 휴대폰이라든가 액정, 그 밖에 부품을 만드는 그런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IT 기업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반도체가 들어가는 오히려 3세권이 뜨고, LG 필립스나 탕정같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3세권 지역, 그리고 LG 세권 지역이 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세권 지역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AI가 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이, 자,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이런 지역에서 앞으로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가 많이 생산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잘못하면은 내가 가난해지느냐, 아니면은 내가 위기 속에서 탈출해서 부자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가름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서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보면서 일자리가, 인구가 모인 곳에서 실제 가장 부동산이 상승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에 제가 세종시를, 그리고 충청도를 얘기하면서 일자리와 그리고 풍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세종시 얘기 나왔었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이 수도권 과밀화가 되면서, 이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고민하던 문제였습니다. 과밀화되면 어떻게 되죠? 주거 문제 있죠. 교통체증 문제 있죠. 차 많이 다니니까 배기가스 문제 있죠. 쓰레기 처리 문제.
최근에 와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것만 고민하면 됐었는데 최근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 문제가 또 들어가고 있고요. 물 문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올해까지 인천에 서울 수도권에서 나오던 쓰레기가 인천 쪽으로 배출이 되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지금 올해부터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서울 수도권 내년부터 또 차등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엔 과밀화해서 어떤 문제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도 참 대단하셨어요. 국토 개조 사업 굉장히 일본도 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그 당시 백지 프로젝트라고 하죠. 기획을 했었고 백지 프로젝트 있는 자리가 지금 가장 우측에 지금 이 자리가 여기 세종시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 계획을 보면은 이 당시 계획 때문에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가 서울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당시 계획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더라도 오히려 요즘 만들어지는 도시보다 멋진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돈을 벌 수 있으려면은 제가 얘기하죠. 부동산은 인구다. 아무리 도시 만들어봤자 사람 없으면은 유령 도시입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 인구가 많이 수도권으로 이렇게 막 몰려서 복잡해지니까 자, 지금 아파트 전세값이 사실상 집값 웃돌아 뭐 이런 뉴스가 1983년 뉴스 기사예요. 요즘 기사가 아닙니다. 83년도 기사예요. 자,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래도 물가 잡은 대통령이라고 했었지만 부동산 억제책도 많이 쓰고 어떤 때는 풀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자, 지금 보시면 사람들 얘기해요. 진보 정권 때는 집값 올라간다. 보수 정권 때는 집값 내려간다. 뭐 안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 상관없이 주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낮아지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 말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 안 그래도 과밀화가 심한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어떻게든 전국 골고루 발전시키려고 했었다면은 이때는 올림픽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건설 사업이 난리가 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꾹꾹 억눌러 놨던 부동산이 그 다음 대통령인 자, 노태우 대통령 때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도 서울 집값 문제가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뭐였느냐? 200만 호 공급하겠다. 그게 바로 1기 신도시들입니다. 자, 이 참 대단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대단한 점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서울 주변이 지금은 이 주변이 다 도시가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서울 안쪽만 도시였지. 이 안쪽도 빈 곳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 바깥에는 그냥 허벌판이었던 곳이 말 그대로 이런 아파트가 생기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에 본격적인 건설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물론 이게 서울 집값 이런 부분이기는 한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주변에서 대단히 공사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서 당연히 건설 호재가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또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지금의 집값 상승률은 세 발의 피해요. 최근의 집값 상승률은. 자, 그런데 대단한 점은 뭐냐? 이미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집을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됐던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대단한 거는 대통령 말기에 집값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대통령 없기는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200만 호 공급했죠. 공급뿐만 아니라 200만 호 공급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토지 공개념 이게 도입이 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게 자, 토지 공개념 3법 검색을 해 보시면은 가장 중요했던 게 토지 초과 이득세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개념이 딱 이 정도까지만 돼 있기 때문에 집을 많이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집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토지 지분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 사람들 얘기합니다. 진보 정부 때는 규제를 하고 보수 정부 때는 풀어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했던 대통령이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서울 집값의 자기 임기 도중에 서울 집값의 하락을 실제로 이뤄낸 유일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 부분 굉장히 평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기 신도시를 이렇게 지으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지었기 때문에 집값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때가 딱 일기 신도시 입주 시작하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지금에서야 뭐 1기가 좋고 뭐 2기가 좋고 뭐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공급되던 시점에는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공급되는 초기에는 유령도시 막 빈집 문제, 공실 문제 이런 부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보다도 아파트가 훨씬 많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공개념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수요로 투자로 살 수 없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정권이든 어느 정권이든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로서 연구를 했을 때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양도세를 올리는 것보다도 처음에 살 때 취득세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때 자,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바뀝니다. 자, 일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였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빈집 문제가 있었지만 일기 신도시가 지어놓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개발들은 난개발이었어요. 이렇게 계획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계획적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음마 아파트 사시던 분이 오히려 일기 신도시가 있는 이제 평촌, 일산, 분당 이런 지역에 아파트가 좋고 그다음 간격도 널찍널찍하고 공원도 있고 산책로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음마 아파트 팔고 일기 신도시로 가던 시절이 가장 많았던 게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 때 IMF 터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진짜 일기 신도시 중에는 서울의 지금 비싼 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아파트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팔고 일기 신도시로 가는. 자,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세종시도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시점이 언제냐? 2012년에서 2016년 초창기 1차 완성 시기였어요. 일기 신도시도 가장 초창기 완성 입주해서 막 들어가던 완성 시점 이 시점에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는데 일기 신도시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유일하게 앞질렀던 그런 아파트가 바로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부작용이 하나 일어났는데 자, 그 전만 해도 아파트는 닭장 같다. 우리나라만 아파트가 좋다고 해요. 다른 나라 가면은 아파트는 단독주택보다 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닭장 같다. 지진 나면 어쩌지? 막 그러시면서 아마 나이 드신 분께 물어보면은 아파트 좋지 않다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막상 그러는데 일기 신도시가 너무 여태까지 없이
우리나라에서 정비 계획을 제대로 한 그런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살기가 좋네라고 얘기가 나왔고, 자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일기 신도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사실 복부인이라는 얘기가 가장 횡행하던 시절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가장 복부인분들이 활발하시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 시절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부동산 투자가 아니 토지 땅 투자였던 복부인 위주의 시장이었던 게 어느새 아파트가 투자의 위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일기 신도시고, 동시에 서울은 난개발이었고 그 다음에 서울의 건물들은 낡았었잖아요. 또 성냥갑같이 낮고 또 오밀조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얘기가 본격 나오기 시작한 것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IMF가 터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쭉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IMF가 집값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넷 통신망으로 세계 제일이 되겠다고 하면은 한국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서 세계 제일이 되고 모든 학교에 인터넷 회선을 보급하겠다,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IMF에서 근무오기도 좋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터넷을 공급했다, 인터넷을 깔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컴퓨터가 보급됐죠. 그리고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까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통신 일자리, 그리고 쇼핑몰이며 이 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보안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자리가 나오면서, 일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IMF를 떨치고 GDP를 다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난 마지막 나라가 된 아주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참 대단합니다. 자, 문제는 이 시점에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일기 신도시가 가격이 높고 서울은 가격이 낮으니까 서울의 가치가 저렴해져서 서울의 개발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기 신도시 때까지만 해도,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일기 신도시가 더 좋았다면은, 자 서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가장 또 많이 올라가서 욕먹은 게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계획의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의 부동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일자리가 생성됐다고 하는데, 자 인터넷으로 인해 일어난 IT 혁명으로 일어난 일자리는 맨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최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원래 하던 기업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업, 그리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례해서 일자리가 생성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서울 수도권의 집값. 그래서 이 당시에 다시 이기 신도시 얘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이제서야 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적이 되는데, 자 이기 신도시 나온 것들은 상대적으로 위치가 일기 신도시 바깥쪽이다 보니까 위치도 좋지 않고, 그 다음 오히려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은 살을 만들고 뼈를 집어넣는다. 조각을 하는데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기 신도시에 마땅히 제대로 된 교통망이 없는데, 지금에서야 GTX 얘기가 나오고 이제 교통망이 예전보다 좋아져서, 자 이기 신도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초창기에 올라간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이 돈을 벌기는 하셨을 텐데,
2기 신도시 완성된 건 언제예요? 사실 진짜 가격 많이 올라간 거는 그래도 이렇게 원래 수도권에서 나가던 기차 전철선 라인이 연결된 이쪽 성남이라든가 동탄이라든가 여기 평택 같은 이런 지역 혹은 위쪽에 파주 LG 필립스 있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잘 됐지만 연결이 안 되던 지역 검단이라든가 김포, 파주, 운정 심지어 위례까지 따지고 보면은 언제 완성됐죠? 그래도 이쪽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선이 미리 연결됐으니까 초창기에 잘 됐다면은 나머지 2기 신도시들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한참 집값이 올라갈 때 비로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부동산은 인구가 들어와야지 비로소 올라간다. 서울 수도권이었는데 오히려 더 가까운데 왜 하남 이쪽이 왜 이쪽 동탄이라든가 이 평택보다 늦었을까요? 자, 한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쪽 지역들은 실제 인구가 그래도 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들어간 사람이 일자리로 들어간 지역과 다르게 오히려 투자 수요 인구가 몰려서 들어간 지역. 어찌 보면은 서울 수도권이 또 IT 일자리와 그리고 금융 일자리로 커가면서 서울 수도권에 들어갈 수 없어서 비로소 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이런 부분에서 역시 노태우 대통령처럼 미리 준비된 다음에 계획을 세운 것과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처럼 준비된 것만 집중했던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문제는 1기 신도시하고 다르게 2기 신도시하고 세종시는 어중간하게 진행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종시도 이제 신행정도시 특별법이 위헌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 과밀화가 그렇게 됐고요. 자, 결국에는 금융 비즈니스 일자리하고요. 금융 비즈니스 일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IT 일자리들이 서울, 수도, 경기권으로 모였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성 동탄 사업장 삼성 캠퍼스 있는데 그리고 여기 성남에 네이버 본사가 있는 곳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파주 LG 필립스가 있는 곳 이런 곳이 들어간 2기 신도시도 이런 곳이 들어간 곳들이 빨리 됐지 나머지 지역들은 언제 됐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들어와서야 비로소 2기 신도시도 그제서야 터진 거예요. 인구가 물론 이게 실제 일자리 인구나 그런 인구보다도 서울이 부족해서 밀려난 인구 그다음에 투자 수요가 몰린 인구라는 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부동산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문제는 2기 신도시를 할 때 또 어중간했던 게 뉴타운 개발이 또 들어가면서 서울 안쪽이 또 개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서울과 2기 신도시가 비교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다음 대통령 분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번 대통령이 하셔도 마찬가지고요. 3기 신도시 하면은 3기 신도시만 진행해야 하고 다른 공급 정책에는 힘을 분산시키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국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게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버셔야죠. 돈을 버시려면 인구가 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모습 제가 보여드렸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자리들이 결국에는 2기 신도시에서 자, 원래 우리나라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그 방향으로 있었으니까요. 그 방향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렇게 오히려 수도권 남부 라인이 이렇게 컸다면은 자, 문제는 자, 앞으로의 일자리는 지금 트럼프하고 중국 왜 미국과 중국이 경합을 합니까? AI가 앞으로의 일자리와 돈의 흐름을 꽉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 들어가는 게 AI 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식을 하시고요. 자, 삼성물산, 부르주알리파라든가 우리나라 아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 세 번째로 높은 건물 이런 뭐 쌍용건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AI 데이터 센터 산업 일자리 건설업계 판도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 서울 수도권 제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원래대로라면은 AI 데이터 센터 산업도 사실 인구에 비례해서 원래 기업들이 있는 지역에 비례해서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그저 거주 문제와 길, 뭐 매연 이런 문제,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에너지 문제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들어간 게 실제 서울 수도권 쪽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그 성남에 있잖아요. 이기 신도시 쪽에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많이 부족한 서울 수도권은 전기가 부족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조차 멈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산업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쪽은 집값이 제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상승기 그리고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 위험할 수가 있다면은 자, 지금 전기 문제로 유일하게 변전소를 새롭게 신설하는 쪽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이 클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대통령은 오히려 저는 3기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3기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버블이 터졌을 때 버블 터지고 나서 일본이 한 일이 그거였어요. 아, 이 주택이 부족하다 해서 주택 공급을 버블이 터지고 나서도 2023년, 2024년까지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히려 이번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늦춰준 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정부가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3기 신도시는 지금 상황에선 진행을 안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러면서 모든 국가의 모든 전력을 이쪽으로 집중해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 저는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실제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강한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게 최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부동산 투자는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데 자, 서울 불패가 아닙니다. 그동안 서울의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를 들여다보니까 이 불패가 아니라 투자의 시점, 어떤 시점이요? 인구가 제대로 늘어나는 시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늘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던 시점은 어떤 거냐? 바로 일자리.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 국가 전 세계가 전환하는 이 시점에 전 세계가 경쟁하는 산업 그곳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서 우리가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서울이 여태까지 좀 부동산 불패 시장처럼 보였던 건 정말 시기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던 게 바로 서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쓰여졌던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좀 인구가 늘어나면서 좀 거기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3기 신도시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지금 이 시대가 선택한 산업들을 가져가는 곳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결론들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전반적인 정보들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의 지금 부동산 상황에 맞춰서 내 자산 규모에 맞춰서 조금 더 나한테 더 맞는 투자 전략들 또 투자 공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따로 오프라인에서도 자리
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무료 상담, 세미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들 더 들어볼 수 있는지 전문가님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제가 조금 유명해지다 보니까 제 방송을 인용하거나 혹은 저를 사칭해서 이제 투자를 유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재건축 갭 투자만큼 빚이 많은 시장만큼은 조심하셔라. 그리고 당산역 주변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지, 저를 사칭하고 안현재 전문가가 최근에 좀 잘 맞추고 유명하다고 뭐 다른 곳에 나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아니니까요. 반드시 방송에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1:1 상담과 세미나를 하시라고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기가 있으면 이런 게 또 힘듭니다. 자, 좀 잘못된 정보들도 지금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현재 전문가님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연결해서 어떤 고민들 갖고 계신지 그 고민 저희가 좀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한 10년 전에 네, 투자 목적으로 인천에 있는 빌라를 하나 샀어요. 네, 근데 재개발 그게 지금 승인은 떨어졌는데 그 네. 뒤로는 지금 연락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진척이 있을지 이 예,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네, 자, 인천이라고 하셨는데요. 인천 예. 정확히 어디일까요? 인천시 남동구 네, 간석동 네, 37-329번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이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지금 재개발 승인은 났는데 그 이후에 너무 감감무소식이다, 답답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이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빌라가 재개발에 들어간 건가요? 예, 그 승인은 떨어졌어요. 아, 승인 났어요.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승인 났다고 하는 곳들이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예. 자, 특별하게 지금 간석동 재개발 지금 보유하신 곳은 지도에 제대로 표시가 안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지도에 옆에 보시면은 보유하고 계신 쪽이 아니라, 자, 보유하고 계신 쪽은 지금 이쪽 지역인데, 이 지도에 표시되는 재개발 지역은 이 주변에 이렇게 딱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자, 보이십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유하시고 계신 쪽과 다른 쪽에 이렇게 재개발 표시가 나온다라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자, 재개발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집이 부족해야지 비로소,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더 져야겠죠. 예.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아니면은 보통 워낙에 낙후되고 낡아서 살기가 지금 나빠지니까 혹은 살기 위험해지니까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쪽 지역의 인구가 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제가 지도를 이제 또 보기 좋은 쪽으로 바꾸겠지만,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간석동 쪽 이 지역 위쪽을 보면은 인천시의 일자리는 아무래도 이 바닷가 주변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 많은 공장들이 있는 이 지대에서 일자리가 나오고 이곳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동안 수요도 괜찮았고 인구가 지금 부산 사람들이 인천이 부산보다 인구 많다고 하면은 부산 분들이 아주 머리에 뿔이 날 정도로 인천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인구가 늘었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기신 도시가 이기 검단 쪽, 검단 쪽과 그 인천의 새로운 주택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위쪽에 지금 일자리 위쪽에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인구의 이동이 보유하고 계신 말씀하신 쪽에서 이쪽 새 아파트 일어나는 이쪽 지역 청라 지역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이쪽에 지금 빈집들이 많고 인천에 매물이 많으면은 자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승인 나는 곳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승인 나는 곳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진행된다 하면서 뭐 위원회도 설치하고 뭐 간판도 걸고 막 현수막도 걸지만 막상 공사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2022년인가 2023년에 대우건설이 400억을 포기하면서 PF를 포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공사가 들어갔다는 소리를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원래 진행하던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최근에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분담금을 더 내놓고 그런 것들이 유치권 행사되고 하다가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면 진행되고 하는 그런 거는 있었어도 그때 이후로 재건축이 승인만 많이 나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많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쪽이 또 워낙에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또 다른 문제가 보상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아쉽지만 재건축은 이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고 그래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고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팔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너무 떨어져서. 승인 떨어져서 최근에 지금 시기를 살짝 놓치셨거든요. 최근에 승인 떨어졌을 때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그 승인 떨어진 시점에 맞춰서 살짝 올랐다가 벌써 최근에 그 약발이 떨어졌다고 하죠. 벌써 그 상승 기조가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승인 났을 때 딱 됐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앞으로 뭔가 계획 발표나고 뭔가 발표 나잖아요. 예. 앞으로 하다 보면 뭔가 진행됐다라고 발표 나면은 그 시점에 바람을 탈 수 있게 그 시점에 매매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 같이 풀어봤습니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이게 향후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저도 사실은 이쪽에 뭐 주안산단도 있고 해서 인구가 늘지 않을까라고 상담 어떻게 될까 기대하면서 봤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인구가 이쪽으로 늘기보다는 더 훨씬 더 왼쪽에 검단 신도시나 이쪽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의 이 다세대 주택이 뭐 재개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재개발로 진척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기대를 완전히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추후에 조금 더 이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왔을 때 그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0623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토지를 보유 중이라고 하시네요.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뭐 지도에서 보면 이쪽 공흥리 바로 윗동네가 백안리라고 그 세컨하우스들 성지 이쪽이던데 뭐 이쪽도 지금 뭐 시세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정작 공흥리 자체는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산 가운데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구거나 길이 연결된 모습은 보이는데, 아마 이런 모습은 토지 컨설팅 회사나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의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분명히 개발하고 이 토지 분양이 나오던 시점에 이 주변을 보시면은 지금 이 지도가 몇 년 지난 지도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것은 토지를 미리 팔면서 이 위쪽이나 보이는 이 위쪽에 이렇게 펜션이라든가 혹은 전원주택 단지들을 이렇게 해놓은 모습처럼 이렇게 하면서 미리 기반이나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발되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를 처음 사는 시점에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모습이 좀 아쉬운 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도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게, 자, 지금 보시면은 원래 구도심이 이 밑에 쪽에 있습니다. 양평군의 구도심이 이 밑에 쪽에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전원주택단지 많이 보이지만 공공청사 부분이 이쪽에 제법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인구와 물류가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지 돈이 흐르니까요. 실제 양평 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인구와 물류의 흐름이 있는 그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옆에 이쪽에도 벌써 이제 표시는 안 되지만, 지도상에 표시는 안 되지만 길이 이렇게 표시된 거 보면은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양평군은 군 중에서도 지금 인구가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렵겠지만 보유를 하시면서 좋은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사연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토지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지금 뭐 양평군 자체 인구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토지 주변으로 개발도 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다만 뭔가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왔던 답변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참 금방 흘러가죠. 저희가 강의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까지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참 금방 지나가는데요. 자, 지금 이것만으로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는데요. 무료 상담과 무료 세미나 매주 2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 여러분께서 편하신 날 선택해서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요, 모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해야 투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